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경남을 찾아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문제 해결 등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다음 주말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되지만 중소기업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쉴 수 없어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에 7천여 곳이 넘는 불법 축사에 정부가 내년 3월 강력 단속 방침을 내세워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애인의 날인 오늘 장애인 복지 문제를 돌아보는 순서, 지적장애인들이 편견을 딛고 홀로서기에 성공하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경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해 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4대 강보를 철거해 낙동강 수질을 개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윤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권영길 전 의원과 노회찬 의원 등 진보 정당이 서민 생활 정치를 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 법안과 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 정의당이 내놓은 정책이라며 자신이 대한민국과 서민들의 생활을 바꿀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재판과 도지사 보궐선거 무산 등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며 경남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정권의 후예입니다. 이번엔 사실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이후 S&T 중공업에서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주변 농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고 낙동강 수질도 악화됐다며 보를 철거하고 낙동강 하구뚝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대강 보를 해체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해서 낙동강 자체를 살리는 그런 근본적인 해법으로 수질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 4대강 피해 조사와 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자원공사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다음 주말부터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시작되면서 주요 관광지 숙박이나 항공권이 동인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하루 이틀밖에 쉴 수 없어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9일 동안의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29일부터 남해안 리조트는 대부분 예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김해 공항의 경우 제주도나 일본, 동남아 등 휴양지 항공권도 오래전부터 매진됐습니다. 지금 제주도나 일본, 동남아 좀 웬만한 유명 관광지는 7, 8개월 전에 벌써 다 매진됐어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창원 산단 상당수 대기업은 2일과 4일의 공동 연차를 활용해 9일간의 연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사정이 다릅니다. 절삭 공구를 생산하는 창원 산단 이 중소기업은 황금 연휴에 이틀 정도만 쉬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주문하는 물량들이 많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 기간 동안 다시 쉬게 되면 공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장을 가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남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 10만 명가량도 황금 연휴에 대부분 일을 해 고국 방문은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기업들의 대부분 영세 기업이거나 한계 기업이기 때문에 연휴가 있다고 하더라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최근 경남 등 전국 중소기업 3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가 황금 연휴 임시 공휴일 지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보기 드물게 찾아온 황금 연휴.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구제역과 AI 사태 당시 무허가 축사 때문에 체계적인 방역 등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불법 시설을 바로잡겠다며 단속을 예고한 뒤 정부가 지난 3년간 유예 기간을 줬는데요. 하지만 농가 대부분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 2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경남의 한 농가입니다. 지난 2000년 축사 증축 뒤 100제곱미터의 퇴비 보관소를 바로 옆에 만들었습니다. 주문 때려주고 나서 저거는 마구를 하고 요거는 퇴비사로 내가 불법으로 지은 겁니다. 다른 축산 농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축사와 축사 사이 통로에 비가림막을 만들거나 3m 이격 거리를 두지 않고 도로 바로 옆에 축사가 들어선 농가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불법 축사가 있는 농가는 경남에만 7천여 곳. 등록된 전체 농가 가운데 60%가 넘습니다.
이마저도 잦은 신고 결과여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축산업계의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3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불법 축사 양성화에 나섰지만 경남의 양성화율은 3.5%에 불과합니다. 현행 건축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가건물을 뜯어내고 재설계하는 데 수천만 원의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축산농가로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다시 돈을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건폐를 맞추고 설계비를 내고 이런 게 농가에 부담이 오면 준도산하게 이렇게 된다고. 시설을 합법화해도 적게는 수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강제 이행금 경감과 유예기간 연장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 정부의 강력 단속 방침은 여전해 축산농가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지적장애인들이 전문 바리스타와 제빵사 등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훈련과 지역사회의 관심 덕분에 장애의 편견을 딛고 홀로서기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주아 기자입니다. 청년 4명이 빵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부풀어 오른 반죽에 앙금을 넣고 갓 구워진 카스테라를 오븐에서 꺼냅니다. 능숙하게 10가지 빵을 만드는 청년들은 지적장애인. 전문 제빵사로부터 1년 넘게 제과 제빵을 배워 올해 가게를 열었습니다. 키리빵 하고요, 피자빵 하고요, 단과자 하고요. 다 맛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기분 좋고요. 아직은 복지관 한켠에서 팔고 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잇따릅니다. 맛있습니다. 그냥 담백하고 더 믿음이 가고. 예. 왜냐하면 배우신 그대로 정량대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청의 문을 연 이 카페의 바리스타들도 모두 지적장애인. 전문 자격증까지 갖춘 경력 8년의 베테랑입니다.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여느 카페 못지않은 솜씨에 구청 직원들은 물론 주민들도 찾아 하루 20-30만 원의 매상을 올립니다. 장애가 있어도 반복 훈련을 하면 충분히 일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건 기업보다 복지기관의 몫입니다. 커피라든가 제빵이라든가 해서 새로운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지역 안에서 일을 갖고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고. 지난해 일자리를 찾은 정신적 장애인은 10명 중 2명. 더 많은 장애인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려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고구인데요. 지리산 자락 하동 화계면에는 해차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고구쯤에 수확되는 해차가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데요. 최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정 지리산 자락, 1000년 넘게 이어온 야생차 밭이 푸르게 펼쳐졌습니다. 찻잎을 따는 분주한 손길에 소쿠리는 금세 연두빛 새순으로 가득 찹니다. 밑에 이거 전잎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따느라고 영 힘들어요. 이렇게 정상으로 따려면. 130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 처음 차 재배를 시작한 하동 화계면 지역은 지금도 일일이 사람 손으로 찻잎을 수확합니다. 고구를 전후에 수확하는 첫 차는 우전이라고 해서 맛과 향이 으뜸입니다. 360도가 넘는 뜨거운 가마솥에 어린 찻잎을 넣고 덮으면 구수한 찻내음이 가득 퍼집니다. 찻잎을 덮고 비비는 과정을 9번 반복하면 비로소 명인의 차가 완성됩니다. 이 손으로 볶아야 되면은 차가 9번가 우러나게 돼 있죠. 차가 맛이 은근한 향이 9번가 우러나는 것이 우리 하동의 전통 수제차입니다. 하동 화계면에서는 1,900여 농가가 녹차를 생산해 지난해 220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김영란법 등 영향으로 차 소비가 위축되자 하동 차 생산자 협의회는 올해 기존보다 40% 용량을 줄인 소포장 상품을 구성했습니다. 또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에 가루 녹차를 납품하는 등 판매 전략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녹차 향기가 가득한 하동 화계면에서는 다음 달 4일부터 야생차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회사채 채무재조정안에 대한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조정 절차를 검토해서 1-2주 안에 승인을 결정하는데
승인이 나면 회사채 잔액 가운데 6,700억 원은 출자 전환되고 나머지 만기는 3년 유예됩니다. 또 인가가 나면 대우조선은 채권단으로부터 2조 9천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함안 지역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차정섭 함안군수를 소환해서 두 번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 군수가 함안군수 비서실장 우모 씨를 통해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오늘 차 군수의 집과 휴대전화,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 결과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창원 시청자위원들은 오늘 오후 창원방송총국에서 열린 4월 시청자위원회에서 다음 달 9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들에 대한 경남적 공약과 자질을 유권자들이 더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게 심층 보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창원공단 등 오래된 산업단지들의 공동화 현상과 구조 고도화 사업과 함께 신규 산업단지 건설에 대한 수요가 적절한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